안녕하세요. 새남TV 이승훈 강사입니다. 이번 시간은 저번에 이어서 호르몬 두 번째 사랑의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사랑이라는 게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겠지만은 뭐 좋아하는 사람끼리 꼭 그런 신체 접촉을 해야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. 뭐 가족 간의 사랑도 있을 거고 뭐 동성 간에도 뭐 저 사람 굉장히 좋다 막 이런 느낌 갖는 거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이제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요 전에 설명했던 것부터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갈게요. 요 전에 했던 게 삶의 중요한 호르몬 해서 도파민, 노르아드레날린, 엔돌핀, 코르티솔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도파민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, 그때 중추신경에서 쾌감 신경을 자극을 어떤 것을 할 때나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볼 때, 그런 것들 할 때 굉장한 기분 좋음을 느끼는 거, 그것을 완료했을 때의 성취감, 그것을 할 때의 기분 좋음, 이런 것들이 이 도파민이에요. 이 도파민이 발생이 안 돼 버리면은 이 밑에 있는 노르아드레날린도 발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엔돌핀도 발생이 안 돼요.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성인들도 마찬가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거에 촉진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. 그거에 대한 집중력, 끈기 이런 것들이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. 그리고 반대로 본인이 하기 싫은 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때 발생되는 게 이 코르티솔, 그리고 이 코르티솔하고 같이 발생되는 게 이 엔돌핀이에요. 그래서 엔돌핀을 보통 치유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,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르티솔 같은 경우는 그냥 감정 회복을 해주지만은 그에 대한 상처 회복을 해주는 것이 이 엔돌핀이에요. 그리고 이 엔돌핀은 마음속 상처든 아니면은 겉에 이 피부 상처나 크게 다쳤을 때, 교통사고가 났거나 뭐 잘못되거나 지나가다가 다쳤거나 그래서 외부 상처에 의한 그런 거에 대한 진통제 성분도 해요. 엔돌핀이 이런 역할을 해요, 기본적으로. 그래서 요거를 저번 주에 강의를 하였고, 그 다음에 이번에 해야 될 거 사랑의 4가지 호르몬이에요. 도파민 또 나왔죠. 이 도파민은 이성과 감정을 조절을 해주는 이 도파민인데 보통 이성 부분을 먹통을 시켜요.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됐을 때 그 부분을 증폭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, 이 도파민이. 그래서 첫 만남에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만났어. 그러면은 이 도파민이 확 분비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, 저 사람이. 그러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막 두근두근 거리고 이런 것들이 이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이 사람과 헤어지고 집에 와서도 이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또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잠잘 때도 막 계속 생각이 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, 이런 것들이 이 도파민이 이 이성에 관련된 거 이거를 정지를 시키고 감성 부분을 좋아하는 것 부분, 쾌락, 쾌감 이런 부분을 증폭을 시켜요, 이 도파민 부분이.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해주는 게 이 도파민이에요.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온 다음에 페닐 에틸아민이라는 게 나와요. 이 도파민과 페닐 에틸아민 사이에 중간에 나오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. 아까 얘기했던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이 나와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개팅에서 만났어요. 너무 마음에 들어.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막 두근두근 떨려요. 그러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, 이 2가지 성분이 뭐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집중력 얘기를 했잖아요. 이 2가지가 나오는 게 본인이 위급한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상황일 때 이 2가지 물질이 또 같이 나와요.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궁지에 몰렸을 때 대비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을 올려줘요, 이 2가지 호르몬이,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이. 이렇게 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, 이 2가지 호르몬이 같이 나오면서.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와서 막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또 만나고 싶고 하다가 어떻게 딱 돼가지고 또 계속 만나게 됐어. 그러면은
그 사람에 대해서 역시 나쁜 건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여요. 코를 파도 이쁘고 화장을 안 해오고 이쁘고 남자가 양말 아무데나 벗어 던져도 예쁘고 막 그런 거예요. 그때 도파민과 같이 분비가 되는 게 이 페닐에틸아민이에요. 그래서 도파민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부터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뿐이 안 나는 거예요. 이게 분비가 되면서 이 사람이 뭔 짓을 해도 이쁘고 이 사람이 나를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겠지, 저 사람은 날 사랑해서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저 사람이 뭔 짓을 하든 무슨 나쁜 짓을 하든 그게 보이지 않고 그게 다 미화해서 보이는 거예요. 이게 페닐에틸아민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정상적인 이쁜 가정만 보자고요.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서로 좋아해. 집에 가면은 막 서로 또 전화하면서 가고 도착해서도 전화하고, 그러다가 집에 도착했는데도 자기야 나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알았어 갈게 하고 또 택시 타고 또 가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좋은 감정만 보이게 해주는 게 이 페닐에틸아민 때문에 그래요.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은 뭐를 하고 싶어요? 손도 만지고 싶고 안고도 싶고 그 다음에 또 더 가서 또 하고 싶고, 그런 스킨십에 관련된 게 이 옥시토신이에요. 이 옥시토신이 발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여자분은 옥시토신이 발생이 안 되고 이 아직까지 페닐에틸아민만 발생되고,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옥시토신이 빨리 발생이 되겠죠? 근데 남자는 여자랑 이렇게 해서 막 손도 잡고 싶고 그러는데 여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. 그래 버리면 여자들이 싫어하겠죠.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제 여자 만날 때는 이제 이 기간을 기다려줘야 돼요. 이 옥시토신이 나올 때까지.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하고 서로 간에 포옹하는 거, 그 다음에 밤에 이제 또 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옥시토신이 하는 역할이에요. 그래서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 옥시토신이에요. 이 자손들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이 옥시토신이 안 나오면은 불가능한 거죠. 이 옥시토신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, 근데 이 옥시토신의 단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감정으로 생각만 했던 이 도파민과 페닐에틸아민 이 현상을 이 옥시토신이 나오면서부터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평소에 좋게 봤던 게 이제 정상이 돼가지고 저거는 아닌 것 같아,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서로에 대해서 장단점을 보게 돼요. 이 옥시토신이 나오게 되면서. 그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또 그냥 뭐 또 다시 풀어지고 또 만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또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발생되는 게 이 세로토닌하고 엔돌핀이에요. 이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하는 역할이 마음속의 평온함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같이 있는 것 자체도 뭐 스킨십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같이 있는 것 자체도 그냥 평안한 거야. 저 사람하고 있으면 편해. 힘든 일 있다가도 저 사람한테 오면은 마음의 평온함을 찾는 거. 이게 세로토닌이 하는 역할이고, 이 엔돌핀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이니까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. 싸우게 되면은 특히 사랑하는 사이에서 싸우다 보면은 가슴속에 상처가 깊겠죠. 그러면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게 이 엔돌핀이 하는 역할이에요. 그리고 그냥 엔돌핀 자체도 서로 좋아하면은 그냥 기분이 좋은 그런 촉매제로 쓸 수가 있어요. 무슨 촉매제? 이 도파민 촉매제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, 엔돌핀이. 그래서 서로 간에 좋아하는 감정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, 이게 세로토닌하고 엔돌핀이 하는 역할이에요. 근데 이것도 서로 단점이 많이 보이고 많이 싸우다 보면은 이 양이 줄어들게 돼요. 이게 보통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2년 2개월에서 3년 정도를 얘기를 해요.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사랑이 식기까지. 그런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, 이거 옥시토신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도 이 세로토닌하고 엔돌핀 나오는 거, 특히 세로토닌이 얼마만큼 더 오래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요, 과학자들이. 그리고 이 옥시토신이 왜 중요하냐면은 부부 간에도 이 관계가 없다 보면은 나중 되면은 다 깨져버려요.
도파민부터 해가지고 세로토닌, 엔도핀까지 나오는 게 다 깨져버리고 서로 간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굉장히 중요한데, 보통 이 옥시토신이 여자분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아이한테 전념을 하다 보니까 남편분에 대해서 이제 좀 멀어지게 되는 게 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또 이게 계속 나오는데 여성분들이 안 나와버려 버리면은 이제 서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오래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, 뭐 4가지 호르몬과 또 같이 이렇게 분비되는 것들 되게 많아요. 근데 뭐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4가지 호르몬이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플 때, 헤어지고 마음속 가슴이 제일 아플 때가 약 1년 정도 있을 때, 이 페니레이트라민과 옥시토신, 그게 서로 같이 분비될 이 찰나에 헤어질 때 진짜 가슴속이 찢어지게 아프고, 이때도 마찬가지예요. 도파민하고 페니레티라민, 이때가 나왔을 때인데 별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나는 벌써 사랑에 푹 빠졌는데 이 페니레티라민이 나와버리면은 눈에 콩깍지가 씌워버려요.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, 저 여자가 내 여자일 것 같고, 저 남자가 내 남자일 것 같고, 주위에서 저 사람 아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뿐이 안 보여. 이게 페니레티라민이 나왔을 때예요. 이때 저 사람과 헤어지게 돼버리면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푹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이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. 시작도 못 해보고 떨어져 나왔을 때. 그래서 이때 많은 상담이 오고 많은 고민들이 와요. 근데 저는 뭐 연애학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그래요. 자, 이거를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. 가족 간의 사랑.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부모를 처음 봤어. 특히 뭐 아버지는 2살 이후부터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. 엄마랑 애착관계가 설정이 된 이후, 2살 이후부터, 만 2세 이후부터 아버지라는 걸 받아들여요. 그래서 만 2세까지는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애착,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어머니를 기준으로 들을게요. 이 도파민과 페니레티라민이 분비가 되면서 엄마에 대해서 내 엄마가 최고야, 내 엄마밖에 없어, 이런 감정을 갖게 돼요. 그리고 아이가 커가지고 만 2세 이상이 넘어버리면 아버지랑 가족이라는 개념을 갖게 돼요. 그러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쌓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? 이 옥시토신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이제 뭐 남녀 간의 뭐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스킨십을 얘기해요. 스킨십. 그래서 아이랑도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돼요. 그리고 많이 안아주고, 아이도. 그러면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계속 유지가 돼요.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, 이런 것들이 이 옥시토신, 이 아이는 분비가 되는데 부모가 안 해줘. 아이는 엄마랑 안고 싶고 엄마 손잡고 싶고 아빠 손잡고 싶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안 해주는 거야. 그래 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사랑이 꺾여 버리는 거예요. 앞으로 나올 이 세로토닌, 엔도핀이 안 나와요.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은 코르티솔이 나오게 돼 버려요. 그러니까 이 옥시토신, 이 굉장히 중요해요. 갓난아이가 이 손가락에 빨면서 자는 게 이 옥시토신 효과예요. 그래서 자기 피부 접촉을 하면서도 이게 평온함을 느껴요. 갓난아이가. 그래서 손가락을 빨고 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성적 관계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, 이 가족 간의 스킨십, 이 옥시토신 굉장히 중요해요. 이게 여기서 꺾여버리면은 가족 간의 사랑은 이후 끝나버려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 부부들 사이에도 이 옥시토신 굉장히 중요해요. 신체 접촉, 스킨십, 이거를 꼭 해주셔야 가족 간의 화목, 사랑, 이런 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.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저 멀리 나가고 나랑 점점 떨어진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아이랑 언제부터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냐를 보시면 돼요. 아이가 뭐 7세 이전이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고
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면은 아이는 이 부분부터 다시 쭉 시작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뭐 중학생, 고등학생에도 이렇게 안아준다고 그거는 이제 이미 늦었고, 항상 1차 성징 나오기 전 상황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, 그 이후 아이들한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. 점점점 더 많은 노력. 그러니까는 제일 편한 게 6살 이전에 모든 거를 아이들한테 다 쏟아붓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봐야 4년이에요. 뭐 2살 때까지는 뭐 젖 먹이고 뭐 하고 그러지만은 아이들 진짜 교육은 많이 돼.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부터니까, 그 전에는 스트레스 아이들한테 주지만은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. 그리고 아이한테 그냥 짤막짤막한 말 해주는 거, 언어학습 그 정도는 괜찮고,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,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이들에게 신체 접촉, 그런 것들, 아이들 스트레스 안 주는 거, 또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, 아이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 느낌을 받는 거, 그게 제대로 된 아이들 인성교육이고 정서교육인 거예요. 네, 이걸로 강의 내가 또 2차 강의 마쳤고요. 또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알아둘 거 있으면은 제가 또 몇 개 또 찾아보고 또 해드리고, 호르몬 대충 끝났다 싶으면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또 각각 개인별로 또 알아봐야 할 호르몬들이 있으니까,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짜 뭐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필요한 거, 아니면 성인들이 꼭 필요한 호르몬, 뭐 우울증에 시달렸을 때나 뭐 이럴 때 또 필요한 호르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걸로 강의 끝마치고 다음번 또 다른 걸로 만나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